이 과르디올라가 지도했었던 스트라이커 중에 제일 임팩트 있는 선수 누구죠? 리오넬 메시. 가짜 9번이긴 하지만. 네, 스트라이커 아니잖아요. 근데. 아 그렇죠. 그 네. 자리를 뛴 것뿐이지. 네네. 레반도프스키죠. 레반도프스키, 네. 그 펩르가즘. 펩레가즘. 있었고, 그리고 그 질라타는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았고, 에투도 결국 사이가 안 좋았고, 안 좋았죠. 만주키치도 사이가 안 좋았고, 안 좋았고. 사이가 안 좋은 선수들이 많네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확고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네. 펩 지도 방식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캐릭터도 있고 사실 선수들도 이제 그 정도 명성과 레벨까지 올라간 선수들인데 에고가 안 세겠습니까? 엄청 세죠. 네. 성공하려면 난 그 어느 정도 에고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사실 이거는 예전에 그 펩이 지도했었던 스트라이커들 계보 한번 쭉 훑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정말 뉴 제너레이션의 홀란드가 등장을 했고, 얼마 전에 그 레반도프스키 골 넣었을 때 나왔었던 표정을 그 펩이 똑같이 한번 드러낸 적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 이제 코펜하겐전에 두 골 딱 넣고 이제 교체됐을 그때인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 펩 과르디올라가 지난 시즌에 얼마만큼 이 중앙 스트라이커 자원을 열망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펩이 역시 스트라이커가 있는 걸 지향하는구나. 이런 거 좀 알 수 있었고, 혼란이 이번에 코펜하겐전 안 나왔기 때문에. 아예 안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식전 10경기 연속 득점은 유효합니다. 네. 다음 경기 리버풀전이 이제 상대입니다. 그럼 이제 리버풀 상대로 하면 11경기인가? 맞아요. 11경기 연속골. 11경기 스무스하게 이어갈 것 같아요. 그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가장 프리미어리그 내 스트라이커 간의 대결로 큰 화두를 모았었던 거는 이제 엘링 홀란드와 다른 뉴네스. 그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왜죠? 그게 아직 부끄럽잖아. 근데 뉴네스 잘해요, 근데. 아스날전에 괜찮게 했었으니까. 한 골 넣었으니까. 리버풀에서 그나마 뉴네스가 잘했어요. 디아스는 뭐 암담하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홀란드 얘기를 저희가 이제 왜 서두에 깔았냐면, 지금 이제 홀란드 그 바이아웃 그 조항에 관련해서 디에셀레틱 쪽에서 되게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 펩이 홀란드를 두고 이제 한 코멘트를 하나 딱 와보자면, 왜 공은 홀란드가 있는 쪽으로 가는지 이게 참 엄청난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 내가 뭘 더 가르치겠냐 이 선수한테, 이 스트라이커로서 정말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 약간 딴 얘기인데, 저는 그 훌리안 알바레스가 좀 딱합니다. 보면 사실 저는 이 선수도 되게 재능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이게 둘 같이 들어왔잖아요. 뭐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른쪽 윙에서 열심히 해서 마레즈 좀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마레즈 어제 이제 그 원흉이었거든요. 너무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훌리안이 사실 어제가 이제 좀 저는 정상적인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봤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 있는데, 어쨌든 이와 별개로 홀란드는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뭐 이제 각종 대회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좀 참고를 해보면 특별한 계약 조항이 있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펩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죠. 근데 홀란드는 지금 2억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따졌을 때는 2,780억 정도의 방출 조항이 존재를 하고, 이것은 맨체스터 시티와 계약 2년 차가 되는 2024년 여름부터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5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어쨌든 쭉 지속이 될 거 아니에요? 만료에 가까워질수록 이 2억 유로라는 바이아웃 조항은 점차 내려갈 줄어든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시간이 일단 2년은 맨시티에서 보장을 한다. 무조건. 계약 조항으로 봤을 때. 근데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그 2년 안에 엄청난 금액을 불러 다른 팀이. 그러면은 사실 협상은 되는 거야. 만약에 맞아, 맨시티가 맞아.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선수와 그러니까 선수와 구단이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은 없다. 맞아요. 2년 동안은 없고, 근데 그 2년 이후부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의 이적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는 게 이 보도의 논지네요. 근데 이거예요. 이 바이아웃 조항에서 하나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이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도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잉글랜드 클럽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 리버풀이 존나 열받는 거야. 지금 안 좋잖아요 최근에. 우리 안 되겠어, 이거 스트라이커 사야겠다. 지금 루이스 디아스도 부상이고, 야 그럼 다른 뉴네스 측면을 돌려, 우리 홀란드 산다 하면서 2년 이후에 바이아웃을 지르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팀이니까.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경쟁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구단으로 다이렉트한 이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바이아웃 조항이 생긴 뒤에도. 해외로만 무조건 되게끔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이 바이아웃은 어떻게 보면 일정 형식에 불과한 게, 그러니까 시티의 지금까지 스탠스를 한번 보죠. 적절한 오퍼가 왔을 때 이 구단은 선수를 파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잭 해리슨 같은 선수도 임대로 여러 시즌 주다가
팔 때도 그렇게 비싸게 안 받고 팔고 토신 아다라비오라는 그 센터백 그렇죠, 유망주 그렇죠. 풀럼에 팔 때도 뭐 그때 팔 때는 막상 그 바이백이나 이런 조항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로금수로 이적료가 크지 않아서 그때만 해도 치키가 많은 욕을 먹었는데 이번 여름에 치키는 완전히 점수를 다시 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약간 전력 외에 CT에서의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페란 같은 자원도 오퍼가 왔을 때 내보냈죠. 맞아요. 그리고 제주스나 제주스 아니면 스털링. 스털링이나 이런 자원들도 어쨌든 시티에서 나름의 핵심적인 역할을 소화를 했고 물론 이 선수들의 그 폼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별개의 얘기긴 합니다만 적절한 오퍼가 왔을 때 시티는 항상 협상을 했단 말이죠. 그 클럽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시티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선수로 계약에 얽매이게 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그 선수가 진심으로 떠나는 걸 원한다면은 이거는 허락할 수 있다. 대신에 그건 전제로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게 원문이잖아요. 근데 이 원문자가 조금 착각을 했던 게 저는 그거 같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선수들이 다 핵심 자원들은 아니에요, 사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자원이 떠나려고 할 때 그것마저도 맨시티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열어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협상할 때 적절한 제의가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덕배를 두고 계약을 그 금액을 제시하면서 파세요. 라고 하면 지금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맨시티가? 아니죠. 안 팔죠. 저는 베셀바도 사실 비슷하다고 봐요. 물론 베셀바 맞아. 이적설이 있었지만 홀란드는 오죽하겠냐고. 맞아요. 이제 막 팀에 합류한 선수가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저는 2년 뒤에 홀란드 지금 같은 페이스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직 이 선수 2000년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1년 보고 너무 잘한다. 야 이거 바이아웃을 보내기 너무 아깝다면은 갑자기 또 재계약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그것도 거고.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나 지금 보면 커리어 끝자락을 보고 있는 공격수들이 메인입니다. 벤제마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물론 레반도프스키는 올 시즌에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2024년 그러니까 홀란드에 바이아웃이 생기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이 스페인 클럽들이 오퍼를 놓을 가능성은 저는 꽤 높다고 봐요. 그럴 수 있죠. 시기상으로 보면. 홀란 어떻게든 우리가 노려본다. 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4세인 벤제마는 지금 24년까지 레알과 계약 연장에 매우 근접해 있고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는 올 여름 이 38세가 되는 26년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수들의 커리어가 끝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홀란드는 사실 이 메가 클럽 입장에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대상이어야 된다. 라는 게 이 기사의 얘기고. 근데 이 두 팀이 홀란드에 영입을 이제 하려고 올인을 해도 이거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예상이에요. 왜냐면 바이아웃 조항을 예를 지불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외에 따른 추가적인 보너스 그리고 에이전트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이번 여름에 맨체스터 시티가 감당했던 그 수준이랑 동일한 금액은 나와야 될 겁니다. 시티 맞아요.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홀란드가 2년 3년 뒤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이 올라갈 여지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적료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잖아요. 점점 오르고 있어요 요즘에. 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티가 홀란드 영입할 때 도르트문트에 800억 정도의 금액을 지급을 했고 여기에 이적료 그리고 에이전트 수수료 보너스 다 포함했을 때 전체 금액이 8,500만 파운드 정도였죠. 1,300억. 근데 그러니까 이걸 차액을 생각해 보면 500억이 넘는 돈이 에이전트 수수료 그리고 보너스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르트문트에서 홀란드를 800억에 데려왔을 때 야 그래도 홀란 800억이면 이거는 괜찮네. 네, 그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구두로 뭔가 네. 나중에 팔 때는 이공에게 이 시기에는 팔 것이라는 구두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예를 약속이. 들어서 이 시기, 그 시기가 되면 이 방출 조항이 2억 유로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2억 유로에 추가적으로 보너스나 에이전트비가 더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네. 이게 한두 푼이 아닌 금액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보고. 그냥 한 이적 시장을 오로지 한 선수에게 쏟아 부어야만 가능한 금액이 그렇죠. 아닐까.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이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홀란드가 지금 받는 급여가 주급으로 따졌을 때 37만 5천 파운드. 그러니까 5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네.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인데 맨시티에서 가장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고 라리가 이적 시에는 더 높은 주급을 수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별개로 봤을 때 홀란드는 지금 시티에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맞아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노르웨이에 많은 맨시티 팬분들이 추가로 생겼을 것 같아요. 네. 혼란의 활약을 보고 야 우리나라 선수 잘한다 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프리미어리그를 새롭게 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아마 거고. 판매량이 많이 늘었을 것 같고 요즘 그냥 대세가 아닐까요? 아니 근데 선수 유니폼 판매량이나 마킹량 이런 거 보면 혼란이 그냥 줄 딱 세웠을 것 같은데. 압도적이고 네. 그 홀란드가 그리고 그의 펠척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뿐더러 클럽의 문화 그리고 맨체스터라는 도시 자체를 홀란드가 좀 즐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이라든지 향후 이게 좀 계약이 진행되고 시간이 흘렀을 때 홀란드가 팀을 떠나고 싶어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미지수예요. 계속 맞아요. 맨시티에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었던 대로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다시 재계약해서 야 그냥 이전 계약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계약 너 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홀란드 해피조하고 음바페는 어느 해피조하거든요. 음바페는 지금 PSG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기 인스타 스토리가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홀란드에게 이 정도 금액의 바이아웃이 책정되는 것, 그리고 이 선수가 받는 주급, 여기 에이전트 피나 수수료, 지금까지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싼 선수다. 페레스가 했던 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말 저는 홀란드에게 100% 해당된다고 봅니다. 해당되죠. 네. 홀란드 대단합니다. 네.